다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위험성 평가 확대 시행 내용인데, 제가 아까 그 의무 규정 얘기했죠. 의무 규정은 뭐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의무 규정으로 보지만, 제재 규정이 없으면 특별히 실효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위험성 평가 규정이 그랬었어요. 위험성 평가, 제가 파란 글씨로 하나 써놨죠. 녹색 글씨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심지어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이걸 위험 평가를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사업장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이거 한 업체를 거의 발견하기 어려우실 텐데, 그 이유가 이제 규정은 의무 규정으로 돼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노동계 쪽보다는 경영계 쪽에 좀 더 가깝다는 평가가 많았었고, 실제 그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산업안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와는 조금 그래도 결이 좀 그 예상과는 약간 다르게 작년 11월 30일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이 로드맵의 핵심이 뭐냐? 위험성 평가입니다. 골자는 제가 아까 계속 위험성 평가는 의무 규정처럼 써 있지만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안 받아도 노동부에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바로 달라질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작년 11월 30일에 발표를 했고, 이거를 이제 바꾸겠다. 벌금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다. 아마 과태료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300인 이상 기업, 그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기업, 그다음 내후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이고, 여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해야 된다고 돼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5인 이상만 적용이 돼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이 적용이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안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도 5인 이상부터만 만들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고, 제가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를 빨간색 쳐놨죠. 중요합니다. 이걸 왜 빨간색을 쳐놨냐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를 보면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사장님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되게 궁금해하시고 불안해하시지만 막상 여쭤보면 준비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라고 정부도 알고 있었고, 아예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위험성 평가라도 그러면 제대로 받아라라는 게 이 로드맵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에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그 준비가 뭐가 돼 있는지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위험성 평가 혹시 그러면 받으셨냐라고 물어보시고, 그것도 안 받았다고 하면 최소한 그거는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를 보면 단기 1회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위험성 평가로 대체가 돼요.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는 1년에 한 번만 받도록 돼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관리를 6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돼 있고, 그 관리를 위험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평가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1년에 두 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 번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사업장에서 심지어 두 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노동부에서 엄청난 페널티들이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산업재해가 터지면 이제 그 자체가 예전에는 위험성 평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바뀌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두 번 해야 된다. 그리고 2023년도가 이제 올해 시작됐잖아요. 300인이고 내년에 50인, 내후년에는 5인 이상이면 다 해야 된다. 그게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 아시겠지만 뭐 저희 대통령 선거할 때 이제 노동 공약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떠한 내용들을 지키겠다. 근데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주 52시간 얘기를 많이 하는데 IT 업종이나 이런 업종들은 52시간 다 지켜서 일하기 어렵지 않냐. 좀 예외도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이제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서 발족된 게 이 미래의 노동시장 연구회고, 권고문 우리 구글에서만 이제 쳐도 쭉 나옵니다. 권고문은 2022년 12월 10일 날 발표를 했는데 노동부에서 이제 7월에 발족을 했고, 그래서 이 권고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저희 주 52시간 가지고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변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69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69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들 물어보세요. 근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저희가 이제 52시간까지 하는 건 주 단위잖아요. 주 단위.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일주일에 법정 그 기본 근로시간이 최대 몇 시간인지 아세요? 주 몇 시간이죠? 주 40시간입니다. 예. 다 들어보셨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데 추가로 연장 근로 할 수 있는 게 12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0시간 플러스 12시간 하니까 52시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주 52시간인데 이거 월 단위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월 단위로 바꾸면 한 주당 12시간을 할 수 있는 거를 월로 하면은 저희가 한 달에 4.34 주잖아요. 저희가 주휴수당 계산할 때도 4.34 곱하듯이 한 주에 최대 할 수 있는 게 12시간이고 월에 최대 할 수 있는 거는 4.34주만큼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12 곱하기 4.34를 하면 52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주 40시간, 그러니까 40시간에다가 월 단위로 52시간까지 하면은 한 주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40 플러스 52에서 92시간입니다. 예, 92시간. 그럼 한 주에 92시간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이 엄청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시장 연구에서는 아니다. 92시간을 이렇게 수식으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 11시간을 연속해서 쉬어야만 되게끔 규정을 만들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막 스트레이트로 일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면 11시간을 뛰었다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92시간에서 11시간만큼 쉬는 시간들을 빼면 69시간이 나온다고 이제 권고문에 발표를 한 거고,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52시간에서 한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그 가능성이 생긴 거고,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떻게든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뭔가 시도를 할 걸로 보입니다. 노동부에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주 52시간이 조금 더 유연해지는 방향으로 분명히 갈 거다라는 거 정도를 참고하셨다가 이제 뉴스에서 그런 내용들 나오시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휴수당도 폐지를 권고문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빠지면 이제 월급 아까 200만 원에서 이제 상당수 예, 한 5분의 1 가까이, 5분의 1까지는 아니죠. 5분의 1까지 아니고 한 2, 30만 원은 빠질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줄어들겠죠.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주휴수당이라는 거는 저희가 만근을 하면 일주일에 뭐 5일 일하기로 했으면 5일 동안 만근을 하면은 하루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돼요. 그래서 유급 보장은 일을 안 해도 하루치를 더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휴수당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주휴수당이 뭐 일본도 현재 폐지를 했고 정말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이 주 52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항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지만, 이런 논의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체크를 하시고, 또 독일에 있는 저축계좌라는 게 있어요. 근로시간을 제가 저축을 해뒀다가 제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대신 가산수당을 안 하는 겁니다. 저희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40시간을 넘겨서, 아니면 아까 하루 8시간을 넘겨서 1시간, 2시간 일을 더하면 제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1시간 했을 때 10,000원을 주는 게 아니고 15,000원 줘야죠. 가산하게 돼 있잖아요. 1.5배를. 근데 이 저축계좌를 썼을 때에는 당장 돈으로 1.5배를 달라고 하지 않고 시간을 계속 누적해 뒀다가 제가 나중에 쓰고 싶을 때 그걸 휴가로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게끔 계좌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뭐 그런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연속 근로를 계속 더 약간 열어두는 방향으로 지금 노동시장 연구에는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업장에서는 되게 반길 거예요. 사실 사업장 반길 거고, 이런 부분에서 혹시 질문을 받으시면 그런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는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시킨 연구회에서 상당 부분 이런 부분으로 권고를 했기 때문에 바뀔 것 같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